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강의를 맡은 김문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1장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합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번의 시험을 가급적이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기출 경향을 반영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순서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쪽은 실은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듣던 용어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재의 앞뒤 맥락을 같이 여러분께서 복습을 좀 해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씀 우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금융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선 금융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리는 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가장 키워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융통, 융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뭐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런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의 융통 자체가 이루어지는 곳, 그걸 바로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금융시장 그러면 금융기관들만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은 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융통이라는 행위 자체를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대상자는 일반 가게, 우리 개인들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부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정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도 당연히 이 금융시장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주체들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이제 개념은 아셨으니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조직화된 시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비조직화된 장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게, 즉 개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다 금융시장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직, 비조직화된 시장 모두 이 금융시장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돈이 부족한 자금을 니즈를 느끼시는 분은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시장. 형태를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금융시장 중에서도 여러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이 대상자들이 다 이제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어떤 금융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 중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를 꼽으라 그러면 금융기관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금융시장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는 곳을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기관은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역할을 한 두 가지 정도만 꼽아보라 그러면 실은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또 누군가 돈을 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 정형화된, 즉 금융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런 상품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균일화시켰죠.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어떤 유통 내지는 융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융기관은 크게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형태와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형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금융의 키워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주선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접금융은 주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금융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선을 하는 직접금융기관은 우리가 금융기관들 중에 바로 증권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금융기관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즉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직접 수요자를 찾아서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가 돈을 빌리는 사람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도 이 돈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직접금융보다는 훨씬 더 돈의 유통, 융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간접금융의 키워드는 우리가 중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중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 거죠. 자, 이 중개를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우리가 은행으로 꼽고 있습니다. 은행.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금융기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우리가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금융은 주선, 간접금융은 중개. 주선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 중개를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바로 은행.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시게 되면 금융시장, 금융기관, 직접금융, 간접금융, 주선, 중개, 증권회사, 은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같이 통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부분에서는 실은 사지선다형이 출제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문 4개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사지선다형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요 금융과 금융시장, 금융기관을 묶어서 하나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사지선다형이 아니다라면 OX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금융시장, 금융시장이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능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6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금의 중개. 두 번째,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 세 번째, 유동성 제공. 네 번째, 거래비용 절감. 다섯 번째, 위험관리. 마지막 6번째, 시장 규율이라고 하는 6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지 않게 출제가 되는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금융시장의 기능을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6가지 다 외우시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의 중개. 방금 우리가 중개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했죠. 자, 중개는 뭡니까?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여기서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자금 중개는 돈이 남는 사람, 그리고 부족한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의 돈을, 이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기관이, 그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돈이 남는, 즉 공급자의 돈을 가져다가 돈이 부족한 쪽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자금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일반 개인들도 돈이 부족한 경우에 이 돈을 빌리게 되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효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능을 바로 이 금융시장이 제공하는 6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금융자산의 가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차순에서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바로 금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자산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 즉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데 대한 치르는 대가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데 치러야 될 대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 금리가 떨어졌다,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가를 조금만 치러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또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의 가격이 바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동성 제공입니다. 자, 유동성 제공도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금융상품을 금융기관이 제공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예,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간도 다를 것이고 금액도 다를 것이고 또 조건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1대1로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그죠?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게끔,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예금상품 가입하면 되겠죠. 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다양한 대출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돈의 흐름, 즉, 돈의 유동성, 내지는 황금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거래 비용을 절감을 해줍니다. 예, 거래 비용을 왜 절감해 주냐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누가 빌려줄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서로 막 찾아야죠. 만약에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서울 살아요.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면 저기 목포에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그죠? 이동해야 되죠. 또 어디서 만나야 되죠. 이런 시간이라든지. 그럼 돈을 또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딱 얼굴을 보니까 이 갚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좀 헷갈려요. 의심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또 거기서 주저하게 되겠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거래에 따르는 비용이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주체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바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어떤 지문이 그동안 나왔냐면 금융기관이 이제 중간에 끼었으니까 금융기관도 수익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 비용이 상승한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금융시장에서는 바로 이 금융기관의 역할을 또 통해서 이 거래 비용을 절감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금융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위험도 관리를 해줍니다. 자, 위험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아무나 빌려주지는 않겠지요. 신용도라든지 뭐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금융거래를 해왔는지 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업이다. 그럼 이 기업이 지금 부도화하려고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막 성장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인지 누군가는 평가를 하겠지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금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궁극적으로는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이런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는 위험관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기율입니다. 자, 시장기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히 요즘같이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에는 실은 소문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 뭐 도덕적이 됐건 안 그러면 뭐 불량품이 됐건 뭐 이제 이런 어떤 나쁜 소문 내지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금융시장에서 이 회사에다가 돈 빌려주겠습니까?
이 회사가 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를 통해서 시장 규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를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또 내가 어디쯤 와 있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목이 한 6가지쯤 되시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큰 제목,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금융시장의 6가지 기능. 첫 번째, 자금 중개. 두 번째,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 세 번째, 유동성 제공. 네 번째, 거래비용 절감. 다섯 번째, 위험 관리. 마지막으로 시장 규율. 자,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6가지 기능들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이 금융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이 교재하고 똑같이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요 부분만 제가 뒤에 부분에 한 15페이지쯤 뒤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앞부분으로 좀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 이제 금융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금융기관의 그럼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앞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왜 가지고 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금융시장의 기능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기관의 역할 3가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유동성 제공을 통해서 자산을 전환한다. 두 번째,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 위험을 분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우선 보시게 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금융시장의 6가지 기능하고 실은 금융기관의 역할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금융시장의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계속 금융기관을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제공 뭘 통해서요? 금융상품을 통해서. 그죠? 예,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어떤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유동성을 제공을 할 때 제가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상품을 매개로 한다.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산전환이 됩니다. 자, 자산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에 있던 거를 제가 펀드로 만약에 제가 갈아탑니다. 예, 보통예금이 인출해서 제가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산이 바뀐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상품을 통해서 예, 자산이 현금의 형태에서 뭐 투자형 상품으로 바뀐다든지 투자형 상품에서 보험으로 바뀐다든지 예, 이렇게 자산의 어떤 형태를 바꾸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비용 절감. 예, 거래비용 절감. 모든 정보가 다 어디로 모인다 그랬습니까? 금융기관으로 모인다 그랬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비용 절감. 그래서 위험 분산. 위험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투자 성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 성향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투자 성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마다 위험을 인내할 수 있는 내지는 위험을 선호하는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즉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과 같은 상품이 가장 적합한 상품일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위험 선호도가 낮아요. 위험을 선호하는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에게 주식, 파생상품 이건 아니죠. 이런 분들에게는 예금과 같은 안정형 상품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뭘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금에서부터 아주 위험 선호도 높은 분에게 적합한 주식, 파생상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험을 관리하고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금융기관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6가지 기능과 금융기관의 3가지 역할 중에서 유동성 제공을 통한 자산 전환, 거래 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3번째입니다. 자, 지급결제 제도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금융기관이 어떤 지급결제 제도, 즉 여러분 지로, 자동이체, 예, 아파트 관리비 쭉 빠지죠. 신용카드 빠지죠. 그 다음에 적금 붙는 거,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하는 거 다 예, 지급결제 제도를 통해서 다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바로 금융기관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금융시장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시장의 기능에서 말씀드린 예,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오히려 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바꿔서 출제가 됐다면 이제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자, 다음 중 금융시장의 기능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유동성 제공, 2번 시장 규율, 3번 뭐 거래 비용 절감, 4번 지급결제 제도 등 금융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를 예, 요것만 딱 지급결제 제도 등 금융 서비스 제공 요것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딱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6가지, 3가지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뭐다? 예, 요거 하나다. 요걸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금융시장의 기능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같이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을 공부를 하면서 금융기관 역할을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금융시장의 유형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크게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면 어떤 걸 단기라 그러고 어떤 걸 장기라 그러냐? 이건 만기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즉, 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1년 미만, 1년 이상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기준은 예, 1년입니다. 1년 이내 만기면 단기 금융시장, 1년 이상이면 장기 금융시장. 요걸 여러분께서 꼭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기가 보통 1년 미만인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주로 어떤 거 있냐? 요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게 바로 콜, 기업음,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음, 통화안정증권. 요거 예,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 6가지입니다. 콜, 기업음,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음, 통화안정증권. 아유, 그 6가지를 다 외우시려니까 힘드시다. 오케이.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시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 그러시면 장기 금융상품, 예,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 예, 채권, 주식,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예, 장기 금융시장에 해당되는 금융상품 바로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이거 이외에 단기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상품을 하나 고르시오. 1번 주식, 2번 채권, 3번 자산 유동화 증권, 4번 환매조건부 채권. 예, 이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을 구별을 하는 기준 1년. 그 다음에 어떤 금융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2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기 금융시장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화폐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폐시장. 예, 요거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폐 현찰이죠. 그죠? 현찰은 매일같이 주고받으니까 요게 바로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금융시장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본시장이다. 예, 자본은 뭐는 큰 규모겠죠. 예, 이런 자본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을 우리가 장기 금융시장이다. 그래서 이 장기 금융시장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께 조금 그 혼돈, 혼돈을 좀 잃으실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거래 규모입니다. 이 거래 규모는 단기 금융시장이 대규모로 움직이고요. 장기 금융시장은 소규모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보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 금융시장은 빈번하게 돈을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 예정되지 않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운용할 건지를 결정되지 않는 이런 자금들을 모으게 되면 굉장히 큰 자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라는 특성, 그리고 장기 금융시장은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특성을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격 변동폭입니다. 가격 변동폭은 이 단기 금융시장은 금리가 변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돈이 갑자기 필요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틀 뒤면 내가 이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친인척들한테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틀만 딱 빌릴 신용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금리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시겠습니까?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조금 더 주더라도 10%, 11%, 15%라도 이틀만 딱 더 주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금리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전체 가격에 미치는 시간은 불과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동산 담보대출 우리가 이틀 사흘 빌립니까? 10년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금리가 0.1%라도 굉장히 민감하죠. 왜 그러냐?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변동을 해도 가격 변동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특성, 우리 공부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자, 1년 미만, 만기 1년 이상, 콜, 기업보험,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금, 통화안정증권, 단기금융시장. 채권, 주식, 자산유동화증권, 장기금융시장. 거래규모, 단기, 대규모, 장기, 소규모. 그죠? 가격변동폭, 단기금융시장 적습니다. 장기금융시장 큽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께서 꼭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 우리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2차 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